제일 큰 종목 이야기 드디어 들어보겠네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27만 원까지 회복을 했는데 물 탈 걸 하셨던 분들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렁출렁하고 있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모리 가격의 상승에 대한 이야기, 파운드리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반등 나올까요? 계속? 근데 참 이게 왜 이렇게 슬픈 예감은 잘 틀리지를 맞는지. 않는지.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10배 갈 겁니다. 참 이런 거는 뭐 참 그렇죠. 근데 더 오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좀 틀려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이 주식 포차에 나와서 얘기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 워낙 매물대도 좀 많이 꼬여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8만 원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좀 강할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뭐 28만 원에 팔아라. 뭐 이거보다는 28만 원 이제 안착과 돌파를 앞두고서 상당한 저항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꼭 무슨 이런 얘기는 참 잘 맞아요. 그죠? 이런 건 좀 틀려도 되는데 정확하게 한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 4거래를 강하게 움직임 나오는 듯 하다가 28만 원 선 넘어서자마자 장중에 뭐 무슨 악재가 있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8월 18일 날 매물이 아주 쏟아져 버렸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저항 매물이죠.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이 큰 회사가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거의 한 10% 육박할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어제 이제 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또 추가로 6% 그래서 이틀간 거의 한 15% 육박할 정도의 주가가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그 부분이 지금 또 되돌리고 있는 건데 또다시 한 28만 원 넘어설 때 꼭 틀리기 바랍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차례 이제 손바뀜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 정책 SK하이닉스가 이제 새 역사를 썼죠. 그래서 참 많이 수익이 나고 있고 많은 부분들 가장 원론적으로 주주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종목들이긴 만큼 또 금방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이 섹터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이제 작은 반도체 소부장으로 좀 가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변동성 그런 측면이 아니거든요. 그럼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갑자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생겨가지고 그 회사도 그렇게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속상하고 이 분노를 표출할 뭔가 대상을 찾다 보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지금 나왔잖아. 너 때문이야. 사실은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보다는 이제 반도체 섹터의 피크아웃이 언제가 될 것인가? 과연 정말 이 업종의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부분이 언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많은 매출과 성장이 나오고 있고 이게 뭐 2027년도까지는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 2028년도에는 그리고 주가는 이미 어떻죠? 항상 효율적 가설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미스터 마켓 시장은 모르는 게 없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벌써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단은 아직 본격적인 시세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삼성전자 1차 밴더, 2차 밴더 그런 작은 종목들 계속해서 한 종목씩은 꼭 가져가야 된다. 저는 콕 집어서 PCB 그리고 전공정 쪽 기업들도 괜찮고 네페스아크 같은 이런 후공정 쪽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가 많이 밀려있죠. 한창 우리 성과 많이 낼 때 6월 달에 제가 급등주의 전설 중따에서 6월 한 달간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처음 인연을 맺고 제가 냈던 거의 모든 성과의 95% 이상이 그 반도체 소부장이었죠. 그때 못지않은 랠리가 또 한 번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제가 오늘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뭐 제가 최근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종목들은 꼭 아주
긍정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반도체 소부장단을 좀 더 눈길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도 말씀 주셨으니까요. 꼭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꽤나 좀 많이 올라왔죠. 반등을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부장단 안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시고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혹시? 로봇이자 로봇. 자동차. 부품. 네. 제가 이 방송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메뉴판은 4개인데 항상 저는 원고를 5개를 보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SL 이것도 사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SL이라는 회사가 참 재밌는 회사예요. 이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SL은 뭐죠?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운송장비 부품주들, 운송장비 섹터, 뭐 지금 반도체가 워낙 좋아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초라해 보이긴 합니다만 정말 운송장비, 현대차 그룹주들 굉장히 매력이 있죠. 자, 근데 SL은 현대차 그룹주는 아닙니다만 코스피 200에 들 정도로 운송장비 내에서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실력파입니다. 자, SL 조금 더 설명드리기 전에 그 설명 하나만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급등주의 전설 중따! 오늘 사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은 반드시 흔적을 강하게 남깁니다. 그걸 제가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우리 시청자님들 딱 어떤 종목들을 추천해 왔는지 확인을 하기 전에는 뭔가 테마주나 조그만 뭐 단기적인 이런 뭐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대응할 거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여태까지 제가 매일같이 D사이트 경제TV에서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내일도 합니다. 꼭 보러 오세요. 그래서 공개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는 급등주의 전설 중따 종목들 보면 아까 동화기업이 가장 작은 종목이었어요. 시가총액 3천억대 정도면 제일 막내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제시하는 게 뭐 펩트론, 뭐 보로노이 몇 조 원대 기업들. 그래서 SL 같은 이런 시가총액 2조 5천억짜리 이 정도 되는 기업을 공략을 해서 5조 원 정도에 팔고 나오는 이런 대응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등주의 전설 중따는 뭐로 하는 거다? 개별주 조그만 종목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런 종목이 아니라 각 섹터를 대표하는 대장으로 하는 거예요. 초우량주만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일단 기업 내용이 좋아야 돼요. 기업 내용. 아니 무조건 큰 회사라고 좋습니까? 좋죠. 큰 회사가 좋아요. 네. 작은 기업, 아니 뭐 중소기업 비하합니까? 아니요,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섹터에서 확실한 탄탄한 영업력과 외부의 침략을 경쟁사들로부터 내가 방어해낼 수 있는 탄탄한 업력. 시가총액이 큰 게 괜히 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종목들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재미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조금 리스크까지 감안한다라 그러면 상당히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SL 같은 제법 덩치도 있고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갈 정도의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일단 매력이 좋고 자, 이 현재가 화면 한번 봐보세요. 지금 당기순이익 퍼가 7.42배인데 12개월 포워딩 이익 추정치 기준으로 봤을 때 6.45배래요. 이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자동차라 그러면 여러분들 딱 벌써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뭔가요? 자, 뭐 12개월 추정치로 봤을 때 6.45배, PBR, 북밸류 0.99배. 아니 이렇게 싼 종목이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자동차 산업의 특성이 내 시장을 남이 뺏어가기도 힘들지만 남의 시장을 뺏어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질적인 성장성이 계속 나타나기보다는 안정적인 성과, 좋은 성과를 계속 만드는 캐시카우 사업부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죠. 그런데 SL 오늘 제가 굉장히 또 매력이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이 아심한 밤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로봇. 제가 항상 설명드립니다만 로봇만을 위한 로봇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공학 내에서 자동차공학도 되는 거고 로봇공학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아요. 근간이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보면 로봇 관련된 기업으로 지금 계속 이제 섞이죠. 그러니까 화학회사가 2차 전지, 전해질이라든가 여러 물질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SL 같은 경우도 원래 램프 쪽, 이 운송장비 부품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로봇 관련된 매출이
9월 달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5만 3천 원대까지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정도라 그러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내일 10시 공개 방송할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L이 오늘은 2% 정도 빠졌는데요. 좀 더 눌렸을 때도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 부품과 로봇에 대한 이야기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L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아쉽지만 주식포차 영업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주가 상승이나 하락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주식포차 야간 개장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